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노유진입니다. 설레는 이번 주 주식시장,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 50분 너무 짧으신 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보시죠. 지난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과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미 증시는 1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증시 영향으로 한국 증시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빨간불이 켜지다가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틀간 글로벌 증시 훈풍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베이비 스텝을 긍정적으로 소화했는데요. 미 증시 휴장 이후엔 관망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홀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잠시 후에 대표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시황 알아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달도 좋은 스윙을 보이고 있는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시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이 방송, 이 교육 내용 들으셔가지고 또 오늘부터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면서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지난주의 수급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의 전반적인 수급의 분위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행스럽게 주 초반에 눌림이 주 후반 들어서 회복세를 만들어주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주 초반에 눌렸다 하더라도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눌리는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지난주 초반 그리고 그 지지난주 후반에 지수가 떨어졌었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답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결국에는 재료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료가 언제 노출이 되느냐 그리고 그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야기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소위 말해서 조금 빅 이벤트라고 불릴 만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통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 11월 달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 달 의사록이 발표되기 이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11월 달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고 12월 달 0.5포인트 빅 스텝 단행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상을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도 12월 달에 단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사실 지난주 초반에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재료, 즉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세가, 반등세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번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주간에 전체적인 수급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관망을 볼 건지
매수를 볼 건지 매도를 볼 건지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접목해 보신다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한 주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전고점이라고 보이는 코스피의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2,740, 750포인트의 돌파가 형성이 될 것이냐가 이번 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전체적인 수급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 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난달 어땠습니까? 일단은 눌렸다가 11월 달 수급이 나쁘지 않게 흘러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양호한 수급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다음 주 소위 말해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등 고용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22년 마지막 FOMC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충분히 이 2,500포인트 돌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변수도 물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최근에 변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예전만큼의 수급이 붙어서 변동성을 크게 형성해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러시아의 도발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나 중국이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눌렸던 포지션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그나마 상승을 저지한 게 바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였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수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소위 말하는 변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역시나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급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만 잘 판단해 보신다면은 이번 주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 뵙는 이 시간에도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어차피 이번 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좋은 결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이제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 그대로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같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황에 대한 부분, 뉴스 그리고 저희가 언급드리는 히든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할까요? 역시나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죠. 뭐가?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든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1월 달에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군들의 누적 상승률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주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상승률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일주일 전에만 들어오셨어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려 하이드로리튬 세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월 달 기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했던 기준으로는 200%가 넘게 올라갔어요. 미래나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결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던 엔터미디어 나쁘지 않은 포지션들 형성해 주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섹터를 쫓아가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미리 선취매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수익의 결과물
여러분들이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시황 잘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영근 대표님 누적 상승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이드로리튬 103.28%, 미래나노텍 75.43%, 일동홀딩스 73.75%, 일동제약 71.64%.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큽니다. 모아데이터 61.03%, 롱투코리아 58.04%. 네, 가장 적은 상승률이 핀텔인데요. 10%가 넘습니다. 11.07%입니다. 우선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드 1004, 1004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후기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지난주에 꾸준히 올려주신 후기들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최근, 즉 금요일 날부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MP라는 종목 19%, 유신이라는 종목 9%, 넥스턴바이오 10%, 핀텔 수익, 핀텔 10%, 자, 저스템 수익, 핀텔 수익, 핀텔 수익, 그리고 유신 수익, 자, 핀텔 수익, 핀텔 수익, 자, 또 수익, 4x4 수익, 핀텔 수익이라고 올려주신 분들 보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 방송 보시고 이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셔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치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하루치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어땠어요? 좋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개별주 중에서 시장이 원하는, 즉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면 돼요. 하지만 저희 종목의 특징이 뭐죠? 남들이 보기 이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을 지난 금요일 날에만 올려주신 후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수익이 났다가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공략해 드렸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이러한 점들을 하나씩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셔서 이러한 수익을 스스로 내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교육받고 도움받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후기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YTC 수익, HYTC 수익, 양지사 수익,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수익, T3 수익, 위메이드맥스 수익, MP 수익, MP 수익, MP 수익, MP 그리고 MP, MP, MP 수익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저희가 없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길래 과연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번 주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수익 난 거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한 번씩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 무려 103%가 넘게 상승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 리튬이 원래 이름은 바로 코리아 SE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공략을 했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좋은 종목군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올라갈 때 할까요? 떨어질 때 할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이 종목을 공략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한 가지의 매매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통상적으로 언제 합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뭐를 해요?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드리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수급이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종목 최저점 2,000원에 공략을 했다면 무려 31,000원까지 몇 퍼센트일까요? 100% 아닙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못 잡았잖아요. 올라가는 걸 보고 눌렸을 때 못 잡았다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눌릴 때 잡았다라는 거예요. 매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상승 후에 눌릴 때 추세를 보고 공략을 합니다라는 얘기 똑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차트의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때 기준이 얼마였다고요? 10,000원이었다고요. 저희가 드렸던 기준으로 최고점 31,000원, 무려 200%가 넘게 올라갔고 11월 달에도 100%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매매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저희가 다 이렇게 공개해 드리고 공략해 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미래나노텍 역시나 마찬가지로 70%가 올라왔고요. 아쉽게 이번 주에는 눌렸습니다. 자,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겠죠. 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상승 후에 눌렸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저점권 다지고 올라와 주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도 2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2,000원, 21,000원대까지 떨어졌다면 단순하게 여기서 지수가 회복되는 포지션 형성되면은 단순히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10%, 20%의 수익도 얼마든지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공략했던 자리 상승 후에 눌림, 상승 후에 눌림, 상승 후에 눌림 항상 공존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오셔서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살찌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동홀딩스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들 형성됐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 주 후반에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 상승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동홀딩스랑 같이 일동제약도 같이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보로노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에 가로막혀서 보로노이라는 종목 우리가 등한시했지만 보로노이도 이렇게 40%가 넘게 올라가 주었다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략하기 이전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고 이격도가 슬슬 이평선과 줄어드는 시점을 우리는 매지 포인트로 봅니다.
바닥권을 다지고 저점권 기준으로 지지를 보여주는 추세와 함께 반등의 서막이 나오면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다. 공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이때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이 올라갔고요. 같이 드렸던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만큼의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상승.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3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이 종목은 4만 원까지도 갔었던 수급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그 극대화를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같은 후기가 나오는 거예요. 1%, 2%, 3% 수익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건 뭐라고 했죠?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법. 수익의 극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심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시나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다림을 배웁니다. 주식은 결국엔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조금만 느긋하게 여유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뭐가 생깁니까?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석이조 이런 효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든지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 원석을 저희가 찾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으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잠시 뒤에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알아보러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매일 빨간불 상한가 종목 하나는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 아니면 받기 힘든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1004 1004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히든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히든 종목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유로 땡땡입니다. 유로 땡땡, 요즘 가장 핫한 로봇 관련주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땡땡,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출생지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존경과 숭배의 대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힌트 저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고점 얼마? 27,000원에서 현재 1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저희가 매번 강조해드리는 섹터의 종목군들 뭐뭐뭐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게임주, 그리고 네 번째 엔터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그 다음 최근에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어떤 섹터입니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주 중에 저희는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을 갖는 거고, 그 중에서 이렇게 눌림 과정이 형성된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왜냐? 현재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 가격권을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최고점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의 상승을, 최소 30% 아니죠, 50% 100%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드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포착이 되었을 때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은 뭐 좀 전에 우리 노유준 아나운서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4글자짜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2글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2글자만 잘 유추해 보신다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 종목 확인하는 방법 노유진 아나운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어려우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끝나면 공개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매력 있는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교육 한번 받아보러 다시 한번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일단은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수익 내드렸는지 후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많은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다 저희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다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없는 종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적게는 1%, 2%, 3%부터 많게는 10%, 20%, 30%, 50%그 이상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벌써 반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셔서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꾸준히 수익난 이 후기들 그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종목군들은 최근에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이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하나씩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핀텔이라는 종목이 2번 나왔습니다. 왜 2번 나왔을까요? 저희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자리에서 공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공략해 드렸던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MP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10% 이상 올라오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코넥이라는 종목 먼저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역시나 단순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9,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 최소한 50%그 이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만큼의 상승을 보였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최저점 9,000원 대비 현재 14,500원까지 올랐어요.
적어도 50% 이상 올라온 게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못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공략했었던 시점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 40%대가 올라간 거예요.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완전 바닥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었을 때 저희가 뭐라고 했죠? 음봉과 친해지라고 했죠. 만약에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던 한 달 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종목으로 이만큼 50% 넘는 상승을 기록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바닥권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가격권 기준으로 현재 40%대 상승률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MP입니다. 자, 지난주 후반에 단기적인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2차전지, 두 번째 제약바이오,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엔터 미디어, 다섯 번째 메타버스 NFT. 그리고 저희가 바로 최근에 드렸던 22일 날에 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MP 이렇게 떴습니다. 자, 어느 자리일까요? 바로 이렇게 눌렸던 자리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종목 저희가 사실 여기서 처음 드린 거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한 차례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낸 뒤에 다시 공략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핀텔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을 때도 재공략을 했다고 했죠. 왜 이렇게 재공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어요. 그리고 상승폭이 컸었던 최근의 포지션과 함께 동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다가 떨어진 종목군들도 어김없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얼마든지 내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이 연출이 된다면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MP로 인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최근에. 왜?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급등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역시나 어떻습니까? 눌렸습니다.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4,000원에서 8,000원까지 간다? 100%라는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깔린다고요. 그리고 완전 바닥권에서 우리는 몰라요. 한번 상승과 눌림. 여기서 공략했다면 좋았겠죠. 4,500원. 근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과 눌림이 공존할 때 들어간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공략해야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잖아요. 자, 공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그리고 상승 30% 넘게.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해드려요? 공략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SKI 테크놀로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해드린 지 조금 되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드렸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자, 그때 왜 제가 공략을 해드렸을까요? 그때 소위 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나시죠?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소위 말해서 큰 상승을 저희가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공략이 가능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저희가 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기준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9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반대로 4만 원대에서 9만 원, 100%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형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100%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고 그래서 어김없이 우리는 공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완전 바닥권에서 우리는 공략할 수가 없어서 상승 후의 눌림 자리인 여기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죠. 그리고 또 상승과 눌림이 형성됐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도 공략을 하셨다면 이렇게 상승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격권은 어디라고요? 현재 확인되고 있는 9만 원대, 10만 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지켜보는 거예요. 대형주의 좋은 점이 뭡니까? 수급이 한번 붙기 시작하고 추세가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오래 간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 종목 얼마나 상승폭 보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역시나 버킷을 저희가 바라봤던 이유는 뭡니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눌렸기 때문에 버킷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고 단기적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짧은 시점 안에 20%가 넘게 상승을 형성해주는 모습들 저희가 다 공략해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해야 되는지 아까도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엔터 미디어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2,1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졌고 100%를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을 보이고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만 공략 자리만 잘 보신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도 10% 2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YTC 역시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급등을 했던 포지션 나오기 이전에 공략을 했었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드렸습니까?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공략을 할 거면 떨어질 때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음봉과 친해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했습니다. 큰 상승,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해 줬고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목표치를 바라본다면 적어도 여기 최소한 13,000원대 이상 올라가 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형성된 최고점 15,000원까지 가는지 욕심내 보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만원, 11,000원대에 공략해도 10%가 아니라 20%, 30%, 40%도 얼마든지 기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가격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있었던 가격까지 그 가격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략해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핀텔.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핀텔이라는 종목, MP라는 종목 분명히 상승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렸기 때문에 뭐를 한 거예요? 재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핀텔이라는 종목 수익 챙겨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저희가 핀텔을 또 잡으셔야 된다고 또 드렸습니다. 핀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만은 핀텔 지난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10%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아까도 핀텔의 수익이 또 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좋은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상승을 모르셨을 것 뿐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저희를 알게 되셨으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으로 뭐 하시면 돼요? 이번 주 이제 장 시작하기 전 월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2023년을 위해서 저희랑 함께 오래오래 교육 받으시면서 나만의 스킬을 내 스킬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러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11월 누적 상승률 잘 보고 왔습니다. 대표님께 교육받아서 리스크 줄이는 포트관리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종목은요, 세 글자인데요. 땡페론입니다. 네, 앞에 글자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면역 조절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트와이스의 치얼업 아시나요? 네, 트와이스 치얼업의 산하의 유행어 아시죠? 그 유행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더 자세한 힌트는 대표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최고점 11,600원에서 현재 6,000원대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역시나 6,000원대에서 최소 11,000원대까지 거의 100%도 우리가 욕심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기업 상대적으로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냐?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세 글자짜리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저희가 왜 신규 상장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핀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상승 후에 눌려서 재차 공략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드렸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때도 한번 창출해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저점권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번 주 시장의 회복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함께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전의 수급처럼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흐름, 이슈,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노란톡방에서 잠시 뒤 또 9시부터 열리는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확인하시려면 입장하셔야 되겠죠.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다시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인데요. 요즘 카카오 게임즈 등 게임 업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코스닥 상장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리듬 댄스 게임 아시나요? 바로 오디션인데요. 오디션을 개발한 게임 업체라고 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단어 힌트 드리자면 T땡땡인데 원투 그 다음 뭘까요? 네, 더 자세한 힌트는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군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심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미리 선취매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모두 신규 상장주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소위 말하는 강세 테마,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게임, 그리고 네 번째 엔터 미디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섯 번째가 바로 여기 신규 상장주. 사실 이 섹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종목군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 6가지 섹터의 종목군들은 저는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올해 초와
올해 중순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있지만 결국에는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추세를 회복시키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섹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작년 중순부터 하반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사실 지난 6월달, 7월달, 8월달에 형성된 고점권을 기준으로 점점점 떨어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권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섹터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닥 증시가 특히나 상승의 회복을 보여줄 거라면 지금 이 섹터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아직 소위 말해서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러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순환매를 시키면서 내 계좌의 포트를 조금씩 굴려간다면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때 분명히 내 계좌도 크게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이 조금 눌렸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도 함께 동반 하락을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습니다.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캔들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꾸준히 윗꼬리를 달아주는 포지션들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뭐는 일단은 수급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쉽게 눌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눌렸던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세 글자짜리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종목을 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이 또 오늘 장중엔 그리고 내일 장중엔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엔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아까 저희처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세 번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시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끝나면 저희는 이 방문 잠글 거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교육으로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계좌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영어 링크가 뜨면 1004, 100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 정보 쏙쏙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문으로 들었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